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선택하게 합니다. 영화니까 주인공 네오는 당연히 빨간 약을 고르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영웅의 길을 선택합니다. 갑자기 웬 영화 이야기냐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생에도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오는 한 번 골랐으면 땡이지만 우리는 매일 매시간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오늘 뭐하지부터 직장을 고르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지니까요. 여기서 파란 약을 먹는다는 건 그냥 편하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선택하는 걸 의미하고, 빨간 약을 먹는다는 건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은 뭐가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락과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쾌락과 고통 중 하나만 선택해서 경험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쾌락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조이스트도 아니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보다 쾌락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실패를 만듭니다. 다이어트만 생각해봐도 돼요. 나가서 달리고 역기 들고 이런 건 고통스럽죠. 가만히 포근한 침대에 앉아있는 건 훨씬 더 즐겁고 쾌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선택하면 절대 살을 빼지 못하겠죠. 다이어트는 그나마 아주 귀여운 경우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쾌락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책 도파민 네이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웹툰, 넷플릭스만 몰아서 보거나 침대에 짱 박혀서 인스타 릴스 넘기며 몇 시간 보낸 적 있지 않나요? 분명 고통을 피하려고 한 일인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닐 겁니다. 보통 더 괴로워져요. 자괴감만 들고 우울해지고, 진짜 오늘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편하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한 일인데 이게 왜 고통을 가져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에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우리 뇌에 있는 저울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형을 잘 맞춰주면은 모르겠는데 얘가 좀 멍청해요. 그래서 쾌락이 커지면은 저울을 평형으로 맞출 만큼만 고통을 주면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더 고통이 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스타, 넷플릭스 보면서 침대 속으로 파고들 때, 혹은 자위행위나 마약을 하면서 온갖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쾌락의 무게추가 실리게 되고, 우리 뇌는 쾌락 쪽에 실린 무게만큼 고통을 가하기 위해 2배 더 무거운 고통의 추를 고통 쪽에 놓는다는 겁니다. 결국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추구합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고통을 추구해줘야 저울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통을 추구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도파민 네이션 책을 소개했던 영상 댓글에 사람들이 그러면 맞는 거를 좋아하면 되는 거냐? 자해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러는데 당연히 안 되죠. 쾌락 쪽으로 저울이 너무 기울면 반대로 고통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고통 쪽으로 지나친 무게를 실으면은 순간 쾌락이 커질지는 몰라도 뇌가 점점 고통과 쾌락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인 고통을 추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냥 아예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한다, 고통을 추구한다 보다도 저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 항상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고통을 추구함으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굳이 새벽부터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책을 읽고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고통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편안함과 쾌락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하려면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적당량 고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루함과 재미입니다. 쾌락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지루한 것보다는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맨날 똑같은 사무실 앉아서 일하는 것보단 새로운 곳, 여행 가는 게 재밌죠. 책 한 권 진득하게 잡고 읽고 있는 것보다는 릴스, 쇼츠 새로 고침하면서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는 걸 경험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루한 일을 하다 가끔 재밌는 일을 할 때 이야기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새롭고 재미있는 걸 찾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재밌는 게 넘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SNS가 확대되면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재밌는 콘텐츠가 튀어나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뒤적거려야 볼 수 있었던 콘텐츠 혹은 영화관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고품질의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1초에도 수만 개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지루한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책을 안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놀려고 보는 2-3시간짜리 영화도 보기 힘들다고 하이라이트 영상만 봅니다. 자기가 클릭한 유튜브 영상도 지루하다고 내용을 댓글 보면서 파악을 해요. 친구랑 진지한 이야기 단 몇 분만 하면은 그 잠깐을 못 참고 휴대폰을 열어보고 있죠. 우리는 이제 단 1분 1초도 새로운 자극이 없는 지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단 한두 정거장을 가는 사람도 일단 무조건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에는 지루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교과서 읽고 문제 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영상 한 편의 스타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메인 콘텐츠가 책이니까 일단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콘텐츠 하나 기획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하는 시간 다 합치면은 영상 하나에 최소 4-5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루하고 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연예인도 사실은 보컬 레슨 받고 연기 연습하는 지루한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지금의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잘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못해도 몇 개월, 몇 년은 전국의 방방곡곡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분석해봐야 안목이 생기겠죠.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성공에는 지루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처음에는 열정 넘치게 도전하다가도 조금 지루해지고 성과가 안 나온다 싶으면 금방 다른 일로 눈을 돌립니다. 주식이 핫하다 그러면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이 핫하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유튜브 해본다 그러고 뭐 하나를 끈덕지게 못해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딥니다. 가끔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한우물을 꾸준하게 팝니다. 왜냐? 여기저기 새로운 거 찾아다니는 것보단 지루함을 견디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고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을 선택하세요. 성공은 화끈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일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루한 일을 묵묵하게 반복할 때 찾아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재미보다 지루함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쇼츠, 릴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고, 이 사업 저 사업 찔러보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한 일은 끝까지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우리 선택에 따라 펼쳐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파란 약을 선택할 때 그들과 다르게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쾌락이 아닌 고통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뇌의 평형을 맞추는 기능이 고장나서 고통 쪽에 더욱 큰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수준에서 고통을 선택해줘야 뇌 저울에 균형이 맞게 됩니다. 행복은 쾌락과 고통 양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균형에 있습니다. 재미보다는 지루함을 선택하세요. 모든 성공은 지루함을 견딘 결과입니다.
지루하더라도 자극적인 콘텐츠를 쫓기보다는 책이나 강의 같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접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도전하세요. 지루한 과정을 견뎌낼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루함을 견뎌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빨간 약을 기억하세요. 남들과 다른 고통스럽더라도 성장과 성공에 도움되는 선택을 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